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들어가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전략을 바꾸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채권 투자로 돈을 잃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잃고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채권 기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실제로 거래를 해봐야겠죠. 투자를 해봐야겠죠. 채권은 거시적인 흐름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흐름을 좀 보잖아요. 반도체에 투자한다면 반도체라는 산업군의 사이클이라든지, 바이오에 투자한다면 바이오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채권에도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이게 주식보다는 흐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흐름이 크기 때문에 거시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먼저 봐야 할 것, 바로 금리입니다. 채권은 금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리고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금리가 3%인데 채권 이자가 5%면 사람들은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도 5%고 채권 이자도 5%면 사람들은 채권을 안 사요. 매력이 떨어지죠. 은행에 넣어도 5%가 나오는데 뭐하러 채권을 사요? 그럼 그 채권은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금액을 낮춰서 팔아야죠.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90만 원에 팔아야 팔린다는 거예요. 5%짜리 채권은 금리보다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은행에 넣어도 5%는 받으니까 이제는 정말 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금리가 엄청 올라서 채권 가격이 반값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짜리 채권이 50만 원이 됐어요. 실제로 채권 표면에 쓰여진 금액이 50만 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채권을 5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자는 100만 원 기준으로 이자가 나가요. 채권 표면에는 100만 원으로 써여져 있으니까 1년에 5%니까 1년에 5만 원씩 나가겠죠. 그런데 이 채권을 산 사람은 5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1년에 5만 원의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자가 몇 %예요? 예, 10%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거래된 채권이 만기가 1년 남았다. 그럼 5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1년만 기다리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도 5%를 받는데 그걸 누가 50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기가 20년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판매될 수도 있겠죠. 기간이 길고 또 금리는 올랐고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럼 반값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은 가격이 별로 안 움직였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은 가격이 많이 움직이겠네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의 움직임이 큽니다. 변동폭이 심하고 가격의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채권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기 보유 그리고 매매 차익, 이 두 가지입니다. 만기 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1년에 5% 주는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원금 받고 이자 받고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매매 차익의 경우는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일단 거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주식은 삼성전자 뭐 이런 거는 바로바로 팔리잖아요. 채권은 제법 큰 회사인데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시작부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만기 보유 전략을 썼을 때와 매매 차익 전략을 썼을 때 종목 선점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라는 게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좋다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거래가 안 돼서 돈이 묶여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 받는 것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채권도 있어요. 내가 만기 보유 전략으로 연 5%짜리를 5년 만기로 1억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이자만 500만 원이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도 감당이 안 되겠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부터 시작해서 건보료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아마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는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금과 채권을 비교했을 때 채권의 장점은 중간중간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이자를 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주 큰 매력이죠. 그리고 현재 채권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 중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는 존재해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금리가 어느 정도는 고점인 것 같으니 지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채권 기초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채권 투자는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실제 투자를 꼭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채권 투자로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